자, 2026년 다가오는 우리 채널에서는 조금 더 신속 정확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고생해주세요.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걸 준비하려고 매번 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좋은 소식은 좀 빨리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긴급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긴급 속보. 국내 투자 세제 혜택 지원. 이게 제목이었나요? 아니요. 그게 지은 거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아니 브리핑 자료를 딱 올려줬잖아요. 네. 근데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니까. 그렇죠. 국내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누구에게? 해외 투자자들에게. 자,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걸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게 우리의 롤이겠죠? 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결론적으로는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근데 항상 뭔가 좋은 게 나오면 안 좋은 게 있거나 또는 소외받는 게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일단 제가 느끼는 것은 해외 투자자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선택하면 혜택이 있어요. 선택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불합리한 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많아지면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혜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거 자체 골자는요, 해외 투자자들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국내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네. 국내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오를 테니까. 아, 그러면 뭔가 직접적으로 주는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겠네요? 네, 아... 그렇죠. 해외 투자자들은 안 할 거면 해외 투자 계속 하면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 좋잖아요. 그러니까 혜택 보면서 만약 국내로 가지고 온다면 여기에 또 다른 혜택이 부여될 거고, 즉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무슨 내용이 또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나온 것까지 봤을 때는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짠!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혜택.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고 외환 시장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투자 그리고 외환 안정 세제 지원을 방안을 발표했다. 제목만 봐도 약간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지금 환율이 난리 났죠. 자, 이걸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도 나오고 여러 지원책들이 나왔었는데 잘 안 먹혔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카드처럼 이렇게 띵 나온 거예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시도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활성화해주는 게. 그죠. 저 이거 나오고 자, 일단 환율 잡겠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서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온 거는 그래도 이제 10년 차가 넘은 금융인으로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너무 달라요. 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 한 시절을 씹어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인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환율이 잡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너무 올라 있는 1480몇 원까지 가 있는 환율, 어쩐지 오늘 떨어졌더라, 혹. 이거 한 30원 빠졌던데요. 이 놀랍군요. 발표만으로도 혹 떨어진 거죠? 네. 궁극적으로 자, 환율을 잡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환시장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결국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달러가 국내에 많아지면 돼요. 즉 달러가 해외에서 들어오면 돼요. 아,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달러를 외부로 유출시켜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 3가지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냥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나 있구나.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뭘로 움직일 건가? 자, 간단하죠 이제? 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안.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유인책인 거예요? 네. 방금 우리 뭐 했어요? 한 가지 목표. 달러 들어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달러 왜 많이 나가 있나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거? 해외 투자하려고. 그렇죠. 직투하느라 많이 나가 있죠. 자, 직투는 달러로만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직투되고 있는 돈을 팔고 국내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복귀 계좌를 만든 겁니다.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라는 뜻입니다. 금융업계는요, 무조건 영어 3글자로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CMA, ETF, ISA, IRP 전부 3가지로 줄이죠. 그리고 A로 끝나는 건 보통 계좌가 많기 때문에 기억하기 그나마 쉽습니다. 왜냐? CMA, ISA, IMA, A로 끝나는 건 어카운트겠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복귀 계좌인데요. 자, 직투를 국내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인증이 되려면 이 계좌를 만들고 직투하고 있던 걸 팔아가지고 여기 안에서요, 국장, 주식을 사서 1년 넘게 보유해야 되는 것까지가 룰입니다. 오. 그러면 자, 요거는 약속이에요. 자, 이거를 하느냐 마느냐 혜택을 보고 해야겠죠? 이걸 한 사람에게 뭘 주면 좋겠어요?
세금 깎아주기. 그게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일단 자, 국장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해외 주식을 팔면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없애주는 겁니다. 직투가 국내 주식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세율이 아주 높은 양도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얼마나요? 100% 또는 80%, 50% 기간에 따라. 100%를 깎아준다는 거 다 깎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놀랍죠? 미주 하시는 분들은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는 22%라서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때는 세율을 높게 느낍니다. 자, 종합소득세율이 웬만큼 높지 않은 이상 미국 주식 해가지고 팔 때마다 조금씩 내는, 즉 250만 원 공제후죠. 수익 기준인 거죠. 네. 실현 수익 기준입니다. 그리고 손실까지 심지어 손익 통산을 1년 단위로 해주죠. 미국은. 그렇게 내가 순수하게 번 거를 계산해가지고 250만큼은 빼준 후에 남아있는 거에 22%를 내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직투하고 있는 돈이 23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걸 봤을 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제 250만 원 공제가 작게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왜냐? 할 거면 몇 억씩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엄청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수익은 많이 있는데 이걸 해마다 조금씩 팔아가지고 공제 범위 내로 가지고 와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왜냐? 이거 언제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데 10년 걸리면 그게 또 맞는 건가 싶죠? 자, 이럴 때 혜택을 줘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동안 누적된 수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50만 원 공제 너무 작다라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게 바로 양도세를 줄여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해주느냐? 무려 50에서 100%입니다. 와, 100% 대박이다. 지금 2025년이 끝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가지고 오는 사람은 100% 감면. 근데 이게 한도 이런 것도 있죠. 한도 있죠. 자, 한도는요. 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5천만 원은 수익금 기준이 아니라 매도금액 기준입니다. 매도금액. 그럼 수익금이 포함된 거겠네요? 네. 그리고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죠? 산지 오래 안 돼가지고 30% 수익 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에 사가지고 100% 이렇게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팔란티아나 엔비디아나 이렇게 개별 주식을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5천만 원 했는데 수익금이 훨씬 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사람마다 계산 돌려보면 수치가 나올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5천만 원어치 팔면 수익금이 상당히 큰데 그거 250만 원만큼 뺀 다음에 나머지 전체 22% 세금 내야 되는 거를 면제해 준다면 어떤 예들이 있을까? 한번 이 정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미국 주식을 모아왔던 사람이어가지고 매도를 5천만 원 했는데 여기는 원금 2,500과 수익금 2,500이 있는 거죠. 수익금 2,500 중에 250 뺀 다음에 22%인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495만 원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만한 건 매도금액 5천 했을 때 우리가 사실상 세이브되는 세금이 지금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정했던 것은 한 2배 정도 나 있는 거를 가정한 겁니다. 자, 오랫동안 미국 주식을 다양하게 모아오신 분들 중에 100% 넘는 사람 많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샀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600%, 700%, 1000%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전부 다 그냥 세금 빵원인 거잖아요. 만약에 한 500만 원 넣었는데 그게 5천이 된 거다. 10배 정도 나서. 그러면 그 5천을 팔게 되면 이익금이 4,500이죠. 4,500에다가 250 뺀 다음에 22% 곱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옵니다. 그것만큼이 지금 세이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 해볼 만하죠. 왜냐? 그동안 좋았잖아요. 수익 잘 났고. 근데 이제 내년에 더 잘 될 걸 알지만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다 팔고 넘어오면 큰 혜택을 드릴게요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고 있고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 십시일반에서 환율 잡자는 거예요. 인당 5천이라는 건 지금 나가 있는 230조라는 규모를 볼 때는 일부 가지고 오면 세금 한 1,000만 원 아껴준다는데 하면서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건 되게 솔깃한데요? 왜냐면 내가 대부분이 해외 주식이라고 가정하면 그 중에 일부만 팔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수익화해서 내가 현금으로 쓸 거였고. 그리고 일부 수익 실현하면서 세이브되는 세금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금액만큼은 내가 마치 수익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네. 자, 그렇다면 그걸 본 후에 지금 국장으로 사야 되잖아요. 1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네? 그 1년 뒤에 투자의 수익률은 사실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22%만큼 지금 버퍼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 투자했을 때 22%만큼 버퍼 깔아준다면 할만하지 않아요? 내가 미국 주식에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근데 국장 올해 좋은 거 또는 포텐을 가지고 있는 거 많이 힌트를 봤죠. 미국 투자에 많이 있던 것 중에 한 요 정도 떼가지고 가지고 와서 국장에 담아두고 22%만큼의 세금을 세이브한 만큼 그 버퍼 위에서 국장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건 지금 최근에 안 그래도 AI 관련해서 자본도 많은 와중에 내 주변에 있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다 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5천씩 가지고 와가지고 국장에 담아준다면 할만하지 않아요?
국내 시장 오르나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오. 결국 봐봐요. 이 환율을 잡기 위한 게 궁극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엮어야 지금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놀랍다는 거죠 저는. 야 환율을 잡는데 사람들이 미국 거 팔고 가져와서 국장을 사면 환율이 잡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1분기에 팔면 100%입니다. 만약에 좀 더 갖고 있다가 자 2분기에 가지고 오면 80%, 하반기에 가지고 온다면 나머지 3분기, 4분기가 되겠죠. 50%입니다. 아 그러면 26년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껏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는 미국 직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국장 더 오르겠구나. 또는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은 저마다 다르니까. 근데 오래전에 막 적립식으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장난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너무 많은데 5천 정도 덜지 뭐 라는 의사결정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인 분들도 이걸 이제 공부했습니다. 자, 주변에 미국 주식 정말 오래 모으고 있던 사람 최근에 뉴스 못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고 뭐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야, 너 미국 주식 진짜 많이 사왔고 모아왔고 많이 가지고 있잖아. 수익률 어때? 우와, 누적 수익이 많다. 그러면 이거를 한 5천 팔면 수익금 얼마지? 야, 너 지금 이거 팔고 한국에 있는 RIA 계좌 열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국장 사고 싶었던 거 있으면 사도 그러면 지금 계산해 봤을 때 세금 500 또는 700 또는 1000만 원 세이브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오, 되게 새롭다. 그렇죠.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기 때문에. 왜냐면요 궁극적으로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요 내년에 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봐. 선택은 너의 몫이야. 언제부터 시행돼요? 1월 1일부터입니다. 자, 2026년 다가오는 우리 채널에서는 조금 더 신속 정확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고생해주세요. 왜냐 올해 제가 빨리빨리 전화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공부하고 정리하고 혹시 뭐 내가 모르는 거 없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늦은 게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저렇게 긴급 속보 컨텐츠로 네. 내보내면 되겠다. 네. 아 맞다, 그거 얘기 안 해줬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지금 미국 주식 왕창 사가지고 팔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RIA에 해당이 되는 거는요 12월 23일까지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에 한해서. 엥?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미국 주식 가지고 있던 것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23일 전에 사놓은 사람이 대상인 거네요. 네, 간단하죠? 자, 요거 아주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고요. 나가 있는 돈이 230 몇 조 중에 일부만 돌아오더라도 우리 환율이 진짜 안정이 될까? 우리 국내 주식 시장에 내년에 더 많이 오르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3일부터 1월 1일이면 일주일이잖아요. 즉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당된 모든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뒤에 바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안 어땠어요? 괜찮아요. 괜찮죠?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안이랑 세 번째 방안은 사실상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름부터가 어려워요. 자, 방안 두 번째.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이거 매도까지 붙여야 돼요. 선물 매도가 하나의 상품이거든요. 자, 선물 매도한 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저게 뭔데요? 환해지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해지하는 거예요? 네. 우리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쉬워요. 자, 내는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완전한 달러 상태잖아요. 네. 순 달러입니다. 노출이죠. 그러면 달러 그동안 올라서 좋지만 어떤 리스크는 항상 내재하고 있나요? 그죠? 요거 하락할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부 환해지 ETF를 선택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개별 주식들 엔비디아, 발란티어, 애플, 아마존, 마소 엄청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환해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환해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상품을 출시하는 건데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 상품을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인당 한도가 있어요. 인당 1억 원까지. 즉 내가 만약에 1억 원만큼 해외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품을 1억 원 매수함으로써 환해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난 2억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 시장은요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대부분의 선물 시장의 특징은요 증거금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수 투자 같은 거 할 때도요 선물을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면 한 레버리지가 한 10배씩은 돼요 보통. 그게 뜻하는 건 증거금이 5% 10%밖에 안 돼요. 5% 10%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를 사는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선물 환 매도라는 건 예를 들어 증거금리 10%다. 그러면 1억 원만큼 내가 환에 대한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상품이 왜 나오는 거예요? 달러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물 환 매도 상품을 우리가 사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억 원어치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에 대해서는 환율의 하락 리스크를 방어해 버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선물이라는 건 자, 1년 뒤에 우리 거래합시다 하면서 지금 거래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1년 뒤에 환을 지금 1,450원 정도로 그냥 픽스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해가 없어집니다. 대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환해지된 ETF 같은 거 볼 때도요, 보수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환율의 변동 리스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예요? 환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 난 미국 주식 계속 가지고 갈 건데 내가 일부의 돈으로 조금 더 많은 환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 준다면 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 엔비디아 주식에 해지 버전은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지를 늘려주는 거네, 이것도.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걸 이용함으로써 외환 시장에 어느 정도 환율 하락을 효과를 줄 수 있게 유도하는 거죠. 선물 기억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겁니다. 자, 농부 쌀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식당 주인 쌀을 사서 요리를 해요. 문제가 뭐냐? 쌀이 가끔씩 너무 많이 올라요. 요리할 때 마진 너무 줄어요. 리스크죠. 자, 농부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뭐죠? 쌀 가격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들 때문에 최소한 커버가 안 되는 게 농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농부와 이 식당 요리사가 만나가지고 어떤 계약을 해요. 지금 1kg에 뭐 10,000원인데 해볼게요. 내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1년 뒤에 이렇게 계약합시다. 땅땅땅. 자, 이게 선물입니다. 누가 이긴다 볼 수 있나요? 그 실행을 하는 시기에는 둘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제로섬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둘의 현 시점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상품이 나오는 거고 이거의 결과로 누가 이렇네라고 판단해버리지는 않죠. 잘. 왜냐면 쌀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쌀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아예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걸 막기 위한 게 농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쌀 1kg에 2만 원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5,000원이 되는 리스크를 자기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해지는 누가 이긴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에 환이 내려가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 출시가 될 선물한 매도 상품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인당 최대 1억 원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주어지게 되고 이걸 매수했을 때 소득 공제를 5%를 해주는데 어디에서 빼주는 거냐면 해외 주식 양도세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거금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상품을 1억 원에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500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양도세 계산할 때 또 빼줍니다. 자, 기본 빼주는 게 250만 원이 공제입니다. 근데 환해지를 꽉 채운 사람은 500까지 더 소득공제 버퍼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750이 비과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올해 지났을 때 미국 주식 가지고 와서 국내에다가 5천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파킹해 놓고 1년 동안 묶어두고 거기에는 양도세를 없애버리고 또 한쪽에는 새로운 출시되는 선물한 매도 상품을 막 삼으로 인해가지고 돈 많으면 많이 사면 되고 작으면 작게 사면 되겠죠? 좀 삼으로 인해가지고 환율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치해 놓고 산 만큼의 5%만큼은 또 그 해에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받고 결국 이것도 제가 괜찮게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환에 대한 전망을 하면 끝도 없는 거고 전망이 어떻든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사람은 해도 되는 거고 한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환해지 매입액에 5% 소득공제까지 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이해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어쨌든 저걸 하게 되면 달러가 들어오는 효과 또는 달러가 많이 나가지 않는 효과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율 안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밑에 빌드업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그래요? 방금 해외에서 번 돈인데 달러를 안 가지고 오니까 안 잡힌다 했잖아요, 환율이. 네.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귀 계좌 만들고 그 다음에 환해지를 하는 걸 유도했죠. 왜냐하면 그게 달러 가지고 오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달러 안 가지고 오는 거를 이제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오게 하는 기업 대상의 이제 혜택입니다. 세 번째 거는요. 아, 그러면 이건 우리의 혜택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알아두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주식 시장도 부양이 되겠지라고 기대를 할 필요는 있으니까 봐봐요. 국내 기업, 해외에 법인 엄청 많죠. 진짜 웬만한 기업들이 해외에는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해외 자회사예요. 자, 해외에서 돈 뭘로 벌어요? 달러 벌죠? 자, 벌었습니다. 이거 이제 이 회사의 수익금입니다. 그러면 자, 이 달러 이거 국경 굳이 안 들고 온다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냥 여기 있고 계속 재투자되고 여기만 유보가 된다면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달러 들어오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었던 달러들을 국내로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해야 가지고 와요? 자회사가 모기업한테 돈 주려면 뭐 해야 되나요? 배당해야 되죠. 그래서 수입 배당이구나. 네. 수입 배당금에 대해서 자, 입금 불산입 이거는 뭐냐면 아주 회계 용어인데 이거 엄청 쉬운 용어로 순화 가능해요. 그럼 공제해 주겠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원래 이게 이중과세거든요. 해외에서 돈 벌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세금 떼죠.
가지고 와요. 이 배당 여기 또 세금이 떼죠.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거기서 떼고 들어온 돈은요 원래 95%만큼 빼줬단 말이에요. 이건 안 빼주면 누가 다 가지고 오겠어요, 그죠? 근데 5%는 뭐예요? 이게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이랑 조금 다른 겁니다, 항상. 어. 근데 이게 이번에 100%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뜻하는 건 해외에서 세금 떼고 국내로 달러로 들어오는 배당들 이제 국내에서 세금 안 뗄 테니, 즉 수익을 본 걸로 넣지 않을 테니, 그냥 개인으로 볼 때는 공제랑 비슷한 겁니다. 다 빼줄 테니 마음껏 가지고 오세요. 해외에서 번 돈이잖아요. 이거를 국내에 있는 모기업, 보통 지주회사가 좀 이 역할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여기로 돈을 옮기려면 배당의 방법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거 보고 야 이때다, 야 해외, 야 법인들 살펴봐, 잔고 얼마 있어, 야, 지금 배당으로 쭉쭉 해버려, 할 수 있죠. 봐봐요, 국내 자회사잖아요. 자회사의 뜻이 뭐예요? 지분 여기에 100%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은 우리가 잘 아는 국내 지주회사들 또는 국내 엄청 대기업 주식들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는 환율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는 효과도 조금은 있겠죠. 그럼 국내 지주회사를 파야 돼요? 아마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지주사가 이제 우리한테 얼만큼 배당을 줄지는 또 거기 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주는 배당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재밌다. 그렇죠. 달러가 들어오기만 하면 돼. 간단하죠. 어떻게 한다고? 개인한테는 가지고 오면 세금 없어져 버려. 또는 야 개인도 환했지 할 수 있도록 해. 그러면 달러 들어오니까 환했지. 원래 기관들만 하던 거를 개인들한테 쫙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야 해외에서 많은 돈 벌고 있는 해외 자회사들 달러 그냥 가지고 오게 공제 그냥 100% 해버려. 그거죠. 깔끔합니다. 자,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지금 12월 마지막 영업이 진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새해에 우리의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너무 신기하다. 국내 주식을 진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죠. 모든 게 신기합니다. 저 진짜 본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채널은 미국 주식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지수도 정말 오래전부터 많이 사왔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긁는다고 우리 국장이 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보다. 그래서 그런 비전에 영향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진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거. 우리가 FTSE 기준으로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MSCI가 훨씬 그 위상이 높거든요. 거기서는 아직도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 이슈라든지. 네,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상법 개정도 거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밸류업의 일환으로서 밸류업이 정말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는요, 첫 번째는 진짜 코스피 3,000, 5,000 이런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MSCI 선진국 편입니다. 이거를 내년에 열심히 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채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건전한 투자 문화를 알림으로 인해서 국장도 엉망이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이제 새해부터 시작되는 이런 혜택들,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달러까지 섭렵한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